예, 11월 14일 목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일이라서 1시간씩 수년됐어요. 자,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만기일 흐름을 좀 보면서 끝나고 있는데, 야, 막판에 코스닥 개인들 반대매 계속 나와요. 예, 정말 지금 정말 힘든 시기인 거고, 오늘 제가 파생 흐름이라든지 제목을 제가 바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적어드린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트럼프 되기 전부터 2016년 말에 데자뷰를 말씀드리면서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자, 우리는 조금 대장주 포트로 그나마 수익도 나면서 괜찮은 가운데인데 짜잘하게 뒤에 있거나 그냥 진짜 후두둑 표현도 드리면서 안 좋은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또 바닥을 만드는 신호가 계속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봐주시고 포트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도움되는 얘기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띄워놓은 게 이제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롤코 고랑 만들면서 이 바닥권 박스 하단까지 온 게 또 사실입니다. 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판이 계속되면 그 사이에서 시장 반응을 제가 보면서 기준을 잡고 있고, 자, 비미국이 계속 약세죠. 자, 이게 변화가 주기 위해서는 금리와 달러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어제는 아니었어요. 대표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출렁거리더라도 여전히 상방 추세 유지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 반도체가 살짝 조정을 받았죠. 자, 지금 온갖 꼴찌 국장이라고 이제 개인들의 비명과 반대 매매가 어제도 크게, 오늘도 지금 마지막 시종 때문에 더 틀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게 바닥 신호, 진짜 밑에서 정말 힘든 신호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은 외국인의 파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정부에서 정치 대책이 살짝 났어요. 큰 건 아닙니다. 제 기대에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지만 언급이 살짝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옵션 만기일 파생 먹기 위해서 계속 눌러요. 오늘 하이닉스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 악재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일부러 누르는 거예요. 자, 반대임에도 개인들이 힘든 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바이오로 계속 크고 버티고 있는 대장 포트인데, 알테오제는 한 주도 들리시면 안 돼요. 어제 또 그랬다가 또 반등 크게 주고 있잖아요. 빅바이오 제일 좋은 추세고, AI 반도체도 오늘 3전은 덜 빠지고 안 빠지죠. 하지만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약세를 보이는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나마 섹터에서 살만한 거 엔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JYP가 많이 올랐어요. 아침에 59,000원도 막 찍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또 매매했는 내역도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자, 이랬던 저랬던 우리나라가 힘들고 물론 올라오면 같이 올라서 더 좋아지겠지만 지금 가운데 제일 좋은 빅수급 알테오젠의 대장이거든요. 얘는 이제 서서히 대중들이나 개인들한테 알려지는 단계입니다. 제가 한번 빅수급 단계도 말씀드렸지만 포트 비중 커지고 하더라도 한 주도 틀리지 마세요. 자, 미국장은 트럼프 트레이딩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조금씩 부딪히고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시장 흐름상, 빅수급 흐름상 큰 흐름 바뀐 게 없어 여기도요. 여전히 제가 쏠리고 세계가 둘로 나뉜 타노스 얘기를 좀 안 좋게 드렸지만 어쨌든 미국 내어 봤을 때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팔류가 전혀 없어요. AI 빅뱅을 만들 수 있는 흐름도 말씀드렸고요. 어제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물가 10월에 CPI가 나왔습니다. 컨센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부합했기 때문에 2.6% 나왔고 그는 CPI는 3.3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제 금리가 또 살짝 빠졌거든요. 그러면 12월달 금리나 하겠네 이렇게 빠졌는데 또 트럼프가 부각되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랑 달러가 다시 올라가면서 계속 오버 구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쉽게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좀 움직여야지만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도 12월 달에 금리는 인하할 거라 저는 보지만 이제는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멘트들이 신중해졌어요. 근데 제가 2016년 말도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사실 러셀 2000이 계속 신고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 있고 붙어 있으면 중소형주가 안 좋잖아요. 근데 트럼프 효과 때문에 중소형주도 괜찮을까 하는 기대가 많이 살아있고 실제로 러셀 2000이랑 우리 코스피는 원래 같이 가요. 근데 지금 얘는 신고가고 코스피는 신저가잖아요. 이게 다 수급이라든지 이런 투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준을 이쪽으로 잡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정책에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을 몇 개 뽑아봤는데 가장 큰 거는 Only America, 규제를 완화하겠다, 관세 감세잖아요. 근데 트럼프 타노스 영향으로 세계가 둘로 나눠진 상태인데 어쨌든 재정 문제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금리 안 빠지니까 그런 문제라서 자, 그럼 트럼프도 내각 막 꾸리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든이 보조금도 주고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 비용 절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게 사실 초점이고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얘기 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수장이 됐던 DOG, 그 정부 효율성 부서라고, 거기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 텐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규제를 혁파하지만 그 비용을 줄인다, 이쪽으로 많이 집중하는 게 보여요. 근데 원칙은 저 언젠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2016년 말도 그랬는데 이분은 원래 금리를 인하하라 그래요. 그 맨날 그 파월과 싸웠던 부분이 그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약달러를 좋아해요. 지금은 본인의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 거지, 정권 이양으로 가면 갈수록 트럼프의 이 흐름이 저는 나와줄 거라 봅니다. 이 흐름을 좀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 하원도 과반수 달성하면서 레드 수합을 완성을 했고요. 다행히 상원의 원내대표가 친 트럼프 아니더라고. 그나마 조금은 엄청 쏠리는 거에서 좀 견제할 수 있는 건 괜찮은 거죠. 어제 신임 국무장관도 임명을 했습니다. 마크 루비오란 분인데 되게 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존에 트럼프가 주장했던 반중, 반이란, 반쿠바, 우크라 지원 반대 그대로 계속 갑니다. 어제 한번 얘기 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수장이 됐던 정부 효율성 부서, 다찌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름이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로이반테 CEO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에 좀 우호적인 분이다. 이분이 로이반테가 원래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바이오 쪽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맨하탄 프로젝트, 다들 아시는 그 오펜하이머, 얼마 전에 했던 되게 재밌는 그 2차 대전제 핵을 개발한 영화였잖아요. 이런 맨하탄 프로젝트를 부활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AI를 핵처럼 지금 다루고 있다. 미국, 중국의 아주 헤게모니,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되게 중요한 걸 볼 수 있지만, 그건 뭐냐면 비용 통제를 하고 규제를 파괴하는데 선택 집중해요. 규제 푸는 대로 확 풀고, 줄이는 거는 비용을 확 줄여버립니다. 이제 바이든 하고 있는 것들 많이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 되게 무서웠는데, 자, 연방정부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400개 부처나되는 거를 4분의 1로 줄여도 돼. 연방 예산이 한 1년에 7조 달러 들어가거든요. 30%는 2조 달러 감소할 수 있어. 공무원 다 자르겠어. 이렇게 기업 쪽으로 혁신하는 게 좀 부딪힐 수 있겠지만, 얼마나 규제혁파 쪽에 집중하는지, 또 정시에서는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챙겨봤고요. 시장 반응은 여전히 타노스 트럼프를 두려워하면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과 테슬라, 비트코인은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저는 어제 9만 3천까지 갔다 왔거든요. 뭐 제가 말씀을 딱딱 안 드리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분할 익절을 조금씩 하시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트럼프와 멘트는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제가 달러 금리는 트럼프의 원래 스탠스도 말씀드리면서 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나 수급이나 투심에 두드려 맞고 있고 이런 상태이긴 한데, 오늘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을 좀 잡아보시죠. 자, 중국이나 삼전이나 TSMC도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납작 엎드려서 다 맞추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찍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시장의 방향, 위험자산 중시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방이에요. 자, 비미국은 달러 금리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영향을 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오늘은 마지막에도 코스닥 얘기 잠깐 드렸지만 더 또 반대 매매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자, 그냥 봐도 얼마 전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급락했다 급등, 또 9월 달에 급락했다 급등 줬는데, 지금은 그냥 빌빌거리면서 삼전 때리면서 조지고, 오늘 하이닉스까지 때리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하이닉스를 왜 때렸을까요? 오늘 하이닉스 악재 나온 거 없어요. 삼전을 때려도 어제부터 공포구간이고 연기금이 사고 삼전이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총 2위인 하이닉스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자기 파생을 얘들 11월 말 풋으로 다 걸어놨어요. 개인들은 다 콜로 걸어놨고, 오른쪽으로 먹는 개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만기일날 개인들 다 틀렸을 거예요. 그렇게 악독하게 냉정하게 얘들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요. 변동만 더 클 뿐이지. 그렇게 하면서 12월 달은 살짝 콜로 돌려놨습니다. 선물까지 봤을 때는 많이도 아니야. 12월 달 올라가 봐 위에 건재에서 걸릴 수 있는 박스권 정도를 받쳐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옵션 흐름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시장이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만들어지 올라줘야지만 우리 포트가 지금 잘 버티고 좋다 하더라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빅바이오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이 바닥을 잡는 흐름을 오늘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삼성전자가 공포 구간이다. 당장은 아니고 힘이 들겠지만 정말 길게 보시는 분은 조금씩 용기를 내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삼전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안 판 것도 아니야. 외국인 팔아도 개인이나 연기금이 사니까 삼전이 덜 빠지니까 하이닉스를 대신 때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더 때려버려요. 신저가 막 보냅니다. 그렇게 지수를 막 눌러서 자기의 파생을 계속 먹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항상 있던 얘기인데 제가 얘기 드렸던 2022년 말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2차 전지 사가지고 남들 다 죽으라 하고 반대면 나갈 때 이렇게 사서 그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작년 10월 달에도 이 금리 발작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반대면에 나오고 사람도 죽어라고 난 다음에는 이런 급등을 만들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전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오늘 정말 하이닉스가 때린 걸 봤을 때는 얘들이 정말 크게 지금 우리나라 털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들을 알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 같은 게 너무 미흡한 거지. 너무 미흡해요. 오늘 나온 정책이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 할 때입니까 지금? 간담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 경제적인 정책 갖고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정한폰드 몇천억 넣어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율 개입하고 1400 넘어가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좀 많이 답답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라도 알고 이 개인들이 변하면 분명히 시장도 변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정말 악독하게 옵션 만기를 끝까지 털어먹기 위해서 개인들 무덤을 만드는 외국인의 수급, 필사적으로 콜개미 털어먹기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악랄한 거죠. 악랄한 겁니다. 자, 2016년도도 그랬어요. 그때보다 정도가 조금 더 심할 뿐입니다. 자, 만기일에 달러 금리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바닥 만들 흐름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반대매매 나오는 정말 안 좋은 이 반대매매 나오는 것들이 또 끝에 나오는 그런 또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오늘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3일째 4일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바이벌하고 우리 갖고 있는 이 빅바이오 흐름을 특히나 제일 좋은 알테오제는 한 주도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건 종목을 제가 뒤에서 말씀 안 드리고 오픈을 계속 해드렸던 이유인데 어쨌든 수익이 지금 몇 배씩 적게 하는 분도 몇십 프로 다 났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마시고 어제 41만 5천 원, 40만 원 사신 분은 또 좋죠. 45만 원대 돼서 물량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볼 수 있는 삼바, SK 바이오팜도 이제 바닥 밴드를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났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조금씩 만드는 시그널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 45만 원대. 그 위에 필수 바이오들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삼전이 오늘 외국인이 또 팔았어요. 근데 지금 막판에 또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5만 원대부터는 조금씩 다른 모습이 좀 나올 거라 봅니다. 급한 건 없어요. 급하게 올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장기로 보는 분들, 길게 보는 분들은 어제부터 살짝 들이대고 뭐 그런 얘기 드리고 있죠. 외국인 매도 공포 구간. 하이닉스가 오늘 빠진 거는 외국인들의 파생을 위한 희생양이었다 저는 봅니다. 이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못 샀던 분들은 없는 분들, 있는 분들은 보유하시는 거고 없는 분들이나 사고 싶은 분들은 또 살 수 있는 18만 원, 17만 원 사이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 자, 그리고 뭐 바닥에 살 거 없나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JIP를 5만 원, 5만 7천원에 말씀드려서 좀 끌고 하다가 이때였나? 이때는 5만 8천 원 보다가 안 팔렸잖아요. 결국 또 줍니다. 어제 장 끝나 나왔던 실적 발표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되게 좋게 얘기했어요. 이런 흐름은 큰 흐름상 엔터가 바닥 따지는 흐름들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5만 원 주 갖고 있는 분들은 아침에 5만 9천 원대 절반 정도 팔아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바닥에 산 거기 때문에 출렁거리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엔터들이다. 이렇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테마 했었고요. 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 상법 개정이라는 걸 기다리고 우리끼리라도 알고 있자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침에 물론 안 나온 거 낫죠. 대책이 안 나오는 것보다 나은데 정말 좀 답답한 흐름이고 그 금감원장 이복현님이 그랬어요. 공매도 전면 금지를 1년 넘게 했죠. 부끄럽다. 내년 3월달에 재개하겠다. 정말 부끄러운 거죠. 얼마나 외국인들한테 할 게 없으면 이걸 이렇게 하면서 또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3월달 재개하는 건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해요. 그렇게 하지만 외국인의 이런 미친 이 롤링이 좀 줄어든다 보고 그렇다 해서 근본적인 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부 수급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이 한국 증시가 전 세계 꼴찌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치는데 어디 있어? 이건 하여튼 뭐 널뛰기 같잖아. 안 좋은 말 나올 뻔했는데
이렇게까지 만들면 사람을 맨날 틀어먹고 있는데 왜 이거를 모르냐고요. 현물 주식도 모르는데 파생은 알 리도 없겠지만 정말 어쨌든 조금씩 변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단 우리는 살아남고 하면 또 수익 날 수 있으니까요. 잘 좀 봐주시고. 자, 빚부양책은 우리도 해야 됩니다. 중국도 하는데 왜 우리를 안 해요? 해야지. 상법 개정 저는 민주당도 이제 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쇼크 트랍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대주주보다는 주주 전체 이익을 반영하는 상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만기일 지나면서 파생 얘기 좀 드렸고, 저 트럼프름은 여전히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더 빠지고 어제부터 공포 구간 반대 매매가 이제 처절하게 피가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포트는 잘 가지고 계세요. 딴 건 아니지만 혹시나 또 하이닉스 빠졌다 해서 걱정할 건 아니고 두 개 나눠서 투심이나 포트 관리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바닥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찾아가면서 모아갈게요. 자, 이런 가운데 멤버십 가입한 분들 꼬꼬무당님, 김땡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파트 2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볼게요.